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32번째 시간으로 AI 거버넌스, 보안, 저작권, 책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AI를 쓰지 않는 조직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챗GPT를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쓰고 제미나이를 쓰고 사내 챗봇과 회의록 요약 도구, 이미지 생성 도구, 코드 보조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잘 쓰는 방법만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쓰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까? AI 거버넌스는 사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AI를 안전하고 책임있게 활용하기 위한 조직의 신뢰 체계입니다. 이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AI 도구는 이미 업무와 학습 현장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챗GPT, 코파일럿,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는 조직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보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환에서는 세 가지 문제를 강조합니다. AI를 통한 기밀 데이터 유출 사례가 202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보안 사고 급증이 있습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로 국내외에서 소송이 이어지는 저작권 분쟁 현실화가 있습니다. AI의 오류와 편향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책임 공백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조직의 데이터는 안전한가입니다. AI 도구에 입력한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내부 데이터가 외부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AI가 만든 글, 이미지, 코드를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되는지, 인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AI의 실수로 피해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AI 추천을 따른 직원인지, 도구를 도입한 기업인지, 아니면 AI 개발사인지 따져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윤리, 법적 책임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오늘의 흐름은 5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핵심 개념과 이론에서는 AI 거버넌스의 세 축인 데이터 보안, 저작권, 책임 체계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합니다. 이어 국내외 실제 사례 분석에서는 삼성 반도체 유출 사건부터 뉴욕타임스와 오픈AI 소송까지 현실 사례를 해부합니다. 다음으로 실전 프레임워크 및 도구에서는 조직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체계와 실무 도구를 다룹니다. 이어 조직 AI 사용 원칙 실습에서는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 우리 조직만의 사용 원칙을 직접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체크리스트, 90일 과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실행으로 연결합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AI 데이터 보안의 구조입니다. AI 도구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보는 세 가지 경로로 이동합니다. 첫째는 입력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텍스트, 파일, 이미지, 코드, 회의록, 고객 데이터를 AI에 입력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민감 정보가 외부 시스템으로 들어갈 위험이 큽니다. 둘째는 처리 단계입니다. 입력된 정보가 클라우드 서버로 전달되고 모델이 응답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API와 서드파티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저장 단계입니다. 서비스 제공사가 대화 이력이나 입력 데이터, 출력 결과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협으로는 프롬프트 인젝션, 모델 역추론, 공급망 취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저작권법과 AI의 충돌 지점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 창작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기존 법체계가 명확히 답하지 못한 질문을 던집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누가 저작권자인지 아직 전 세계 법체계는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충돌은 4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AI 모델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생성 단계에서는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침해 가능성이 생깁니다. 활용 단계에서는 상업적 사용이나 논문, 보고서 인용 시 표시 의무가 쟁점입니다. 귀속 단계에서는 권리가 사용자, 기업, 개발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AI 책임 체계입니다. AI가 잘못된 결과를 냈을 때 AI가 틀렸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세 층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 사용자 책임입니다. AI 결과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경우 결과물에 대한 1차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둘째, 조직과 기업 책임입니다. 기업은 AI 도구 도입을 결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할 리스크 관리 의무를 집니다. 셋째, AI 개발사 책임입니다. 제품 결함이나 설계상 위험이 증명되는 경우 개발사도 제조물 책임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국 AI는 도구이고 책임은 사람과 조직의 구조 안에서 배분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유럽연합 AI 액트와 글로벌 규제 지형입니다. 유럽연합 AI 액트는 2024년에 발효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 평가됩니다.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법입니다. 허용 불가 위험에는 사회 신용 시스템과 일부 실시간 생체 인식이 포함됩니다. 고위험에는 채용, 의료, 신용평가, AI처럼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포함되며 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제한적 위험에는 챗봇처럼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영역이 포함됩니다. 최소 위험에는 스팸 필터 같은 영역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니스트 AI RMF를 통한 자율 가이드라인 방식을 활용하고 한국도 위험 기반 접근을 참고하는 흐름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개인정보 보호와 AI입니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때 가장 빈번하게 위반되는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입니다. 고객 정보, 직원 데이터, 의료 기록을 AI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순간 법적 위험이 시작됩니다. 첫째, 입력 전 익명화 원칙이 필요합니다. 개인식별 정보는 제거하거나 마스킹해야 하며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목적 외 처리 금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AI 분석에 활용하려면 명시적 동의나 법령 근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처리 위탁 계약 의무가 있습니다. 외부 AI 서비스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전송한다면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보유 기간과 삭제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핵심 개념은 AI 거버넌스의 세 축 통합 모델입니다. 첫째 축은 데이터 보안입니다. 입력 데이터 관리, 접근 권한 통제, 사고 대응 체계를 정해야 합니다. 둘째 축은 저작권과 인용입니다. 생성물 귀속 정책, 인용 표시 기준, 상업적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축은 책임 체계입니다. 역할별 책임 정의, 감사 추적, 윤리 검토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 세 축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 보안이 무너지면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 체계가 불명확하면 보안 사고 대응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AI 거버넌스는 보안팀만의 일도, 법무팀만의 일도, 정보기술팀만의 일도 아닙니다. 경영, 법무, 보안, 현업, 인사, 감사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삼성전자 챗GPT 기밀 유출 사건입니다. 2023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이 챗GPT의 반도체 설비 관련 소스코드, 회의록, 내부 측정 데이터를 입력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총 3건의 유출 사고가 20일 안에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오픈AI 서비스 약관에 따라 입력된 데이터가 모델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의 영업비밀이 외부 서버에 저장되고 잠재적으로 다른 사용자 응답에 반영될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이후 삼성은 사내 챗GPT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독자적인 사내 AI 모델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데이터 분류 체계, 직원 교육, 온프레미스 또는 프라이빗 AI 환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뉴욕타임스와 오픈AI 저작권 소송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수백만 건의 기사가 GPT 학습에 무단 사용되었고 GPT가 원문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논리는 이것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반면 오픈AI는 학습 과정의 데이터 활용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핵심 쟁점은 변환적 사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소송의 결론은 AI 산업 전체의 학습 데이터 합법성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적 판단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 AI 생성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의료 AI 오진과 책임 공방입니다. AI 의료 진단 도구의 오류로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가라는 질문은 의료계를 넘어 AI 책임 체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영상 판독 AI가 암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해 치료 지연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 의사, 병원 경영진, AI 솔루션 공급사 사이에 책임 귀속 쟁점이 생깁니다. 법원 판단의 경향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의사와 도입병원의 공동 책임을 강하게 보고 AI 공급사는 제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제도적으로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강화와 인간 감독 의무화 흐름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사례는 국내 공공기관 AI 도입 개인정보 위반 사례입니다.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 자동화를 위해 상용 AI 챗봇의 주민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데이터를 연동한 사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위반 유형은 분명합니다. AI 서비스 제공사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맺지 않은 위탁 계약 미체결이 있었습니다. 암호화와 접근 통제 같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가 부족한 안전조치 미흡이 있었습니다. AI 활용 사실을 민원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정보 주체 미고지도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AI 도입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법무팀과 협력해 모든 위탁 계약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생성형 AI의 허위사실 생성과 법적 리스크입니다.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해 소송 서면이 반려되거나 개인과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만들어 명예훼손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증 없는 자동화는 조직의 심각한 평판 리스크와 법적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위험은 세 단계로 커집니다. 첫째, 검증 실패입니다. AI의 권위 있는 어조회소가 사실 확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둘째, 2차 확산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내부 보고서와 보도자료로 전파되고 외부로 확산됩니다. 셋째, 법적 분쟁입니다. 명예훼손이나 허위 광고 같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결과물은 특히 사람, 기업, 제품, 성과, 법률, 통계와 관련될 때 반드시 원본 출처로 대조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오픈소스 코드와 AI 코드 보조의 라이선스 충돌입니다. 개발자들은 기셔브 코파일럿 같은 AI 코드 보조 도구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AI가 제안한 코드 스니펫이 GPL 같은 상호주의 라이선스 코드를 유사하게 재현하는 경우 폐쇄형 상용 제품에 포함했을 때 라이선스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도구 내 출처 보기 기능을 사용하고 스니펫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모듈은 SCA, 즉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도구로 재검증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체 구현 또는 라이선스 호환 코드로 치환해야 합니다. 조직은 AI 코드 도입 가이드에 금지 라이선스 목록과 승인 절차를 명시하고 PR 단계에서 자동 점검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제 실전 프레임워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위험 식별평가 매트릭스입니다. 모든 AI 활용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별 AI 활용을 영향도와 가능성으로 분류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영향도는 AI 오류가 고객, 직원, 법률, 재무, 평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뜻합니다. 가능성은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뜻합니다. 절차는 4단계입니다. 먼저 업무를 목록화하고 데이터 분류와 모델 유형을 파악하는 식별입니다. 다음으로 영향과 가능성을 점수화해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군으로 나누는 평가입니다. 이어 회피, 완화, 전가, 수용 전략을 설계하는 처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위험 지표, 주기적 재평가, 사건 보고 체계를 운영하는 모니터링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보안 통제 레이어입니다. AI 데이터 보안은 한 가지 조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층의 방어선이 필요합니다. 기술 통제에서는 프롬프트와 응답 필터링으로 개인 식별 정보와 보안어를 차단하고 프록시 게이트웨이로 외부 API를 통합 관리하며 엔드투엔드 암호화와 키 관리를 적용합니다. 데이터 통제에서는 민감도 분류와 태깅, 비식별화 표준, 보존 기간과 파기 자동화 정책을 적용합니다.
접근 통제에서는 역할 기반, 접근 통제와 속성 기반 접근 통제, 세션 로깅, 관리자 2단계 인증과 권한 상승 승인을 운영합니다. 운영 통제에서는 프롬프트 감사 로그와 경보 룰, 서드파티 데이터 처리 계약과 표준 계약 조항 요건을 확인합니다. 목표는 데이터 유출 표면을 최소화하고 감사 가능한 추적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작권 인용 정책 템플릿입니다. 조직은 AI 생성물에 대해 최소한 4가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첫째, 생성물 귀속입니다. 업무 목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조직 소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외부 배포 시 저작권 고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인용 표시입니다. AI 도구명, 버전, 날짜, 프롬프트 핵심을 주석으로 명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상업적 활용입니다. 고위험 분야는 사전 법무 승인을 거치고 이미지와 코드는 별도 규정을 둡니다. 넷째, 금지 항목입니다. 실존 인물 이미지 합성, 민간 분야, 자동 생성물 무단 배포, 특정 브랜드나 예술가 모방 요청은 금지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창의성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안전하게 창작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경계선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체계 라시 매핑입니다. 라시는 프로젝트 단계별로 실행 책임, 최종 승인, 자문 통보를 명확히 지정하는 도구입니다. 실행 책임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최종 승인자는 결과에 대해 최종 승인과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문자는 법무, 보안, 개인정보, 윤리위원회처럼 전문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통보 대상자는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요건정의 단계에서는 업무부서 PO가 실행 책임자이고 사업부장이 최종 승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데이터 오너가 실행 책임자이고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가 최종 승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델 선정과 배포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ML 리드와 SRE가 실행 책임자가 되고 최고 기술 책임자가 최종 승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 공백은 사고를 키우므로 라시는 킥오프 문서에 포함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기술 스택입니다. 조직 차원에서 AI를 안전하게 쓰려면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적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AI 게이트웨이는 프롬프트와 응답 필터, 모델 라우팅, 비용과 정책 중앙 관제를 담당합니다. 보안 프록시는 개인식별 정보 탐지와 마스킹, DLP 연계, 토큰화를 지원합니다. 감사 로그는 프롬프트 원문, 모델 버전, 반환값 해시를 보관하여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AI를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저작권 스캐너는 이미지 역검색과 코드 라이선스 호환성 검사를 지원합니다. 이 기술 스택은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것입니다. 조직은 구성원이 AI를 활용하게 하되 위험한 사용은 차단하고 문제가 생기면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책교육 감사 운영 툴킷입니다. AI 거버넌스는 문서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이 알고 배우고 실천하고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LMS는 AI 윤리와 보안 필수 교육 과정 수료 추적 연 1회 갱신 시험을 운영하는 도구입니다. 정책 포털은 최신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금지 프롬프트 사례집, 승인 절차를 중앙에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감사 대시보드는 부서별 사용량, 고위험 경보, 핵심 위험 지표 추세를 모니터링합니다. 한라인은 오탐, 유출 의심, 저작권 침해 의심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며 24시간 대응 룰을 둘 수 있습니다.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조직 AI 사용 원칙을 설계하는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목표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 조직의 사용 원칙은 누가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AI를 사용할지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첫째, 사용 목적을 정합니다.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리스크 저감 중 어떤 비중을 둘지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처음부터 전사 적용을 목표로 하기보다 파일럿 부서와 업무를 우선 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예외를 정의합니다. 개인정보, 영업비밀, 법무문서는 기본 제외하거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AI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부터 제한할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보안 원칙 초안입니다. 각 조항은 측정 가능하고 감사 가능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 입력 원칙입니다. 개인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는 금지하고
업로드 전 비식별화를 의무화합니다. 고객명, 직원명, 연락처, 주민번호, 계약 조건, 내부 재무자료, 소스코드는 금지 항목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장 보존 원칙입니다. 대화 기록은 90일 보관 후 파기하고 고위험 데이터는 즉시 파기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접근 통제 원칙입니다. 사내 싱글 사인온과 다중 인증을 필수로 적용하고 관리자 로그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넷째, 사고 대응 원칙입니다. 유출 의심이 발생하면 30분 내 신고하고 24시간 내 영향평가와 조치 보고를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조심하자는 선언보다 무엇을 금지하고 언제까지 조치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저작권 인용 원칙 초안입니다. 먼저 필수 문구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본 문서는 AI 보조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최종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기록에는 AI 도구명, 버전, 날짜를 표기합니다. 금지 사항도 명확해야 합니다. 실존 예술가나 브랜드를 모방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비어가 데이터셋을 재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용 가이드에서는 사실과 수치는 원출처를 우선하고 AI는 2차 참고로만 활용합니다. 이미지는 라이선스와 출처 링크를 표기해야 하며 코드는 스니펫 출처와 라이선스를 주석으로 남겨야 합니다. 외부 공개 전에는 법무팀과 브랜드팀의 합동 검토를 통과해야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책임 체계와 승인 흐름 설계입니다. AI 활용 요청은 명확한 승인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기본 흐름은 4단계입니다. 첫째, 요청입니다. 현업 부서가 AI 활용 목적, 사용할 데이터, 기대 효과, 예상 위험을 작성합니다. 둘째, 위험 검토입니다. 보안팀, 법무팀, 개인정보 담당자, 윤리 담당자가 데이터 민감도, 저작권, 법적 책임을 검토합니다. 셋째, 파일럿과 평가입니다. 작은 범위에서 테스트하며 정확성, 보안성, 사용자 만족도, 리스크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최종 승인입니다. 승인권자가 공식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외 승인 기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긴급하거나 고객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만료일과 재평가 일정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모든 예외는 영구 허용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임시 승인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이드라인 카드 제작입니다. 조직의 AI 정책이 너무 길면 현장 구성원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는 4영역으로 구성합니다. 해야 할 일에서는 프롬프트의 맥락, 제약, 출력 형식을 명확히 적고 민감 정보를 제거하며 결과물을 검토 후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에서는 고객 정보, 직원 정보, 비공개 재무자료, 계약 데이터, 소스코드, 영업비밀을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도록 합니다. 검증 영역에서는 사실과 수치를 2개 출처로 검증하고 이미지와 코드 라이선스를 다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신고 영역에서는 오탐, 오류, 유출 의심이 있으면 즉시 한라인에 알리고 증적을 보존하도록 합니다. 이 카드는 긴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 기준으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안에서는 프롬프트 필터, 게이트웨이, 로그를 통해 추적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문서화하고 입력 가능한 데이터와 금지 데이터를 분리해야 합니다. 저작권에서는 출처와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인용을 표준화하며 금지 항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에서는 라시를 명시하고 휴먼 인 더 루프 원칙을 적용하며 예외 관리를 운영해야 합니다. AI 사용 승인과 예외 프로세스가 실제로 돌아가야 하고 교육과 평가가 연 1회 이상 사이클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 대응 가이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AI 거버넌스는 AI 사용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AI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안전한 길입니다. 이제 90일 실행 과제입니다. 90일 안에 정책, 기술, 문화 세 축에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0일부터 30일까지는 AI 사용 현황 조사, 임시 가이드 배포, 파일럿 범위 확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서가 어떤 도구를 쓰는지,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는지, 어떤 업무에 활용되는지 파악합니다. 31일부터 60일까지는 게이트웨이와 DLP 연동을 검토하고 교육 1차 수료 80%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민감정보 탐지와 마스킹 기능도 테스트합니다. 61일부터 90일까지는 정책을 정식으로 알리고 라시 책임 체계를 적용하며 감사 대시보드를 가동합니다. 완벽한 체계를 한 번에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율에만 맡겨진 AI 사용을 조직의 안전한 운영 체계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다음 학습 주제입니다.
주요 참고 자료로는 유럽연합 AI 액트 텍스트와 시행 가이드, 니스트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활용 가이드, 세계 지식재산기구의 저작권과 AI 이슈 리포트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심화입니다. 정확성, 재현성,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고급 프롬프트 설계를 실습 중심으로 다루고 조직 표준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합니다. 오늘 배운 거버넌스 기준은 다음 주제에서도 중요합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좋은 답변을 만드는 기술일 뿐 아니라 위험을 줄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도구이기도 합니다. AI는 강력하지만 강력한 도구일수록 책임 있는 사용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분류하고 민감 정보를 막고 저작권 기준을 세우고 책임자를 지정하고 승인 흐름을 운영할 때 AI는 조직의 신뢰를 높이는 책임 있는 혁신 도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